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결혼 준비를 만드는 블레스 명품 TV 문구희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가피플 블레스 웨딩에 전화나 예약을 통해서 방문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됐을 때 이제 보통 나에게 맞는 웨딩 서비스를 먼저 선택하시게 됩니다. 셀프 다이렉트 웨딩 대 플래너 동행 관리 그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자유여행 스타일의 최초 예약과 일정표만 드리면 두 분이 알아서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그래서 일정표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두 분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스타일이고요. 플래너 동행 관리는 우리가 가이드가 현지에서 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일정 동행에 참여하듯이 플래너가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 때 동행을 해드리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요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은 셀프 웨딩 대 플래너 동행 관리라는 그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 폴더가.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개 비교하면 몇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와 상관없지만 고객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자유여행 스타일의 셀프 다이렉트 웨딩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유리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셀프 다이렉트 웨딩으로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더 이득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여러분께서 계약하신 상품 내용에 따라서 좀 진행 방법이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리허설하고 본식 다 계약하신 손님, 본식만 계약하신 손님, 리허설 촬영만 계약하신 손님, 그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세미 촬영하고 본식 스드메 계약한 손님, 다섯 번째 토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고 본식 또 전문 업체로 계약하신 손님, 여섯 번째는 서울에서 그 리허설 촬영, 웨딩 촬영 스드메는 하시되 본식은 그 지방에서 하시는 경우 있죠. 그래서 서울 제품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하시는 고객.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여섯 번째인 서울 제품으로 하되 결혼식은 지방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또 다른데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리허설 스드메 하고 지방에서 결혼식 하지만 서울 제품으로 스드메나 드메를 하시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크게 먼저 한눈에 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드레스 투어를 하십니다. 두 곳 정도 이상을 할 때 투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출장 메이크업을 지방에서 하는 경우 출장 메이크업을 두 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 메이크업을 통해서 만약에 하실 예정이란 메이크업을 그럴 경우에는 그 출장 메이크업을 통해서 드레스가 대여가 가능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출장 메이크업 따로 헬퍼 따로 가게 되면 따로따로 하시면 아무래도 전문이니까 좀 더 낫긴 해요. 서비스 받기는.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출장비가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은 워낙 그런 걸 다 평상시에 많이 보기 때문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헬퍼 역할까지 어느 정도 해드리죠. 해드리게 되면 출장비 한 명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장 정도 할 정도면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막 이렇게 그 경기권 이 정도까지는 보통 이제 수원 이 정도까지 그냥 여기서 하고 내려가시는데 그 이상 한 3시간 이상 4시간 걸리는 곳은 출장 메이크업을 하셔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하고 드레스 헬퍼가 따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좀 더 절감하려면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한 분이 그 두 가지 역할을 이제 출장 메이크업이 메인이 되겠죠. 메인이 돼서 헬퍼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한테 드레스를 이렇게 맡기는 그런 어떤 그 헬퍼 역할을 오케이 해주시는 드레스 잡으러 투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했다가 우리는 외부에 우리 드레스 잡 소속 관련된 사람 아니면 드레스 안 내보냅니다. 이런 곳에서 하시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낭패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런 곳이 가능한 곳만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 곳 정도를 투어를 하셔서 마음에 드는 데를 한 군데 이렇게 업체를 정하시고 드레스를 홀딩을 하시게 되면 그곳으로 촬영 드레스 가봉을 가시게 되죠.
두 번째 재방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드레스 투어를 안 하고 나는 지정으로 어떤 한 군데서 그냥 촬영 드레스를 바로 고르고 바로 다 할래요. 이러면 한 군데로 가시게 되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1번 과정이 없어지게 되겠죠. 2번 과정부터 시작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찰가 드레스 가봉으로 지정으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촬영 드레스가 골라진 그 드레스로 세 번째 스튜디오 촬영, 웨딩 촬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웨딩 촬영 하시게 되는데 메이크업숍으로 가서 메이크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이동해서 촬영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레스 샵에서 이제 본식 전에 본식 가봉을 하셔야 됩니다. 본식 드레스 가봉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본가라고 하고, 그 본가 때 고른 최종 확정된 본식 드레스로 이제 결혼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시게 되기 때문에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그 출장팀의 어떤 숙소는 신랑 신부님들이 예약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 장소를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 지역 사정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이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비용도 물론 신랑 신부님들이 지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을 예약을 해드리게 되고, 그날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같이 예식 장소로 출발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큰 틀에서 진행되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드레스 투어 2곳 정도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촬영한 못해도 한 3개월 전, 2, 3개월 전에는 그 방문하시도록 예약을 그 전에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드레스샵 투어 전에 유의할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레스 그 투어 시에 같이 하면 좋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드레스 투어 하기 전에 안내사항을 저희가 아마 메일이든지 이렇게 유튜브 촬영 링크 주소든지 아마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 투어 할 때는 출장 메이크업을 하실 거라면 헬퍼 따로 메이크업 따로 하실 거 아니면 출장 메이크업으로 만약에 헬퍼 역할까지 같이 하시는 분을 해서 그분한테 드레스를 맡기는데 오케이 하는 드레스 샵으로 그 일정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 가능한 곳으로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시게 되죠. 이제 그곳으로 가셔서 드레스를 이제 이렇게 A샵, B샵을 갔다. 그러면 이제 A샵에서 한 3벌 정도, B샵에서 한 3벌 정도 이렇게 입게 되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입어보니까 A샵에서 3번째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A샵 3번째 드레스로 이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 A샵으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제가 A샵으로 결정했고, 아까 몇 시에 그 투어를 한 누군데요. 그래서 결정했고 3번째 드레스를 일단 홀딩 픽스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해 놓으시면서 동시에 하실 일이 그 촬영 드레스 가봉, 찰가 일시를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하셔서 찰가 일시 예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로 이렇게 예약을 하셨고, 그 예약한 그 샵과 찰가 일시를 담당 간사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당 간사님이 그 드레스로 드레스 합으로 문서상 발주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드레스가 다른 친구한테 안 가고 확실하게 내 거가 되고 착오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말고 이왕이면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착오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날 당일날로 예약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투어한 곳을 이제 그 찰가 투어한 곳을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재방문 좀 전에 찰가일을 잡았죠. 그 촬영돼서 가봉을 하러 또 갑니다. 촬영 한 2, 3주 전에 최소 가셔야 되고, 그래서 화이트 2벌의 컬러 한 벌을 고르십니다. 정규 촬영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세미 촬영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화이트 2벌의 컬러 한 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르시게 되는데, 이때 신랑 턱시도하고 신랑 턱시도하고 예복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셔도 되고,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따로 별도 어떤 그런 예복샵에서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드레스 샵에 우리는 드레스만 전문입니다. 그래서 턱시도는 안 합니다. 이런 데가 있고, 포함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우리 드레스를 고르면 턱시도는 안에 있는 것 내에서는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요즘은 갈수록 별도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별도로가 아니어도 아무래도 예복샵에서의 턱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핏감이 좋다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백화점이라든가 다른 개인적으로 아시는 곳에 가시면은 턱시도 같은 거를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못 받는데, 저희는 신랑 신부님한테 최적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조인할 때부터 아예 우리 신랑 신부가 혹시 여기서 예복을 하게 되면
그 턱시도를 좀 무료로 빌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왕이면 만약에 마땅한 데가 없으시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신랑이 신부가 신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 전에 서로 이렇게 하나씩 예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예복을 거기서 하시게 되면 턱시도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턱시도만 따로 뭔가 어디서 빌리시게 되면 최소 15에서 20, 25까지 갑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촬영 때 한번 보식 때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예복하시면서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때 일정을 만약에 필요하시면 일정을 같이 잡아달라. 촬영 드레스 가봉할 때 예복 그 샵도 같이 일정을 잡아달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메이크업 상담 같은 것도 원하실 경우 이때 진행하게 되죠. 메이크업 상담은 뭐 따로 많이 하시지 않은데 혹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만약에 내가 드레스 투어를 잘 안 하시게 되면 이 2단계에서부터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가서 그냥 바로 드레스 촬영 드레스나 이런 걸 바로 고르시는 거죠. 2단계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3벌 이렇게 있고 2벌을 이렇게 컬러 드레스랑 이렇게 하고 턱시도까지. 그래서 화이트 3벌 입고 그 중에서 이제 2벌을 고르시게 되고 컬러는 한 2벌 정도 입으시고 1벌을 고르시게 되고 그다음에 턱시도는 보통 3벌을 입으시고 1벌을 고르시게 되죠. 신부님이 더 많죠. 근데 신랑님은 자켓, 그 메인 자켓을 이렇게 위아래 상하의 1벌을 고르시게 되면 안에 베스트 타이 이런 걸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런 걸 보내드리죠. 그렇게 이게 진행 드리게 되죠. 만약에 이제 예복샵에서 할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드레스샵에서 할 경우에는 속에 그런 것들을 몇 벌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베스트 타이나 뭐 나비 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신부보다 많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그걸 바꿔드리고 자켓을 입고도 입고 벗고도 입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촬영 드레스 가봉을 그날 했다, 골랐다. 그러면은 다시 A샵으로 본식 드레스 가봉, 본가 일시를 또 예약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본가 일시 예약된 것도 담당 간사님한테 본가 매달 며칠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또 그런 걸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드레스샵에 보낼 자료가 있으면 보내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오 없도록 항상 결정된 사항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 촬영 드레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 리허설 이렇게 웨딩 촬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본식 한 3개월 전까지는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앨범 나오는 시간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이 리허설 촬영에 대해서 저희가 리허설 그 웨딩 촬영 전 준비 사항이 영상으로 찍어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촬영 전에 준비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지? 이런 거 궁금하신 점 있죠? 그런 것도 촬영되어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촬영 전에 이제 그렇게 담당 간사님이 이런저런 걸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이틀 전까지는 그 메이크업 샵에서 신부님한테 보통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틀 전까지는 보통 가는데 만약에 하루 전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 이게 모르고 이제 부재중 전화 안 받으신 건지 뭐 누락된 건지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뭐가 착오가 있는지 이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꼭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전날인데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연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뭔가 착오 없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알려드린 시간으로 이제 당일날 됐습니다. 당일날 도착을 하셔야 되겠죠. 지각하지 않으시고 도착하시게 되면 신부님은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내에 메이크업을 받으시게 되죠. 신랑님은 한 3, 40분 이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메이크업하고 헤어 스타일링 정도 해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사람도 좀 바뀔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뭐 가서 뭐 조금 상의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뭐 그다음에 머리 말고 좀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 이런 거 저런 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이런 거 합쳐서 최대 3시간 잡습니다. 그래서 3시간 하고 이동 시간 고려해서 메이크업샵에서 스타트 시간 알아서 잡아주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뭐 촬영이 뭐 12시다. 그러면 11시까지 도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습니다. 이동시간 한 20, 30분 감안해서 그렇게 이동시간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한 중간 정도 되었을 때 헬퍼 이모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헬퍼 이모님이 다시 와서 이제 드레스하고 턱시도를 예약하셨다면 턱시도까지 해가지고 갈아입혀서 다시 마무리 화장을 하고 출발하죠. 3시간 있다가 출발하죠.
출발해서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하게 되면 촬영 전에 스튜디오 촬영 담당자님께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오늘 촬영에 대한 안내, 뭐 그다음에 원본 CD, 수정본, 액자, 뭐 앨범 셀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촬영 전에 안내가 진행될 겁니다. 그때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정규 촬영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미는 1시간 정도죠. 네, 지금 정규 촬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된 화이트 드레스 2벌, 컬러 1벌, 턱시도 이렇게 합쳐서 촬영을 재미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본과 수정본을 이제 구매하시고, 이 구매하신 그것을 셀렉하실 수 있는 날을 따로 별도로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걸로 이제 앨범이 들어가야 20페이지 않습니까? 보통 20페이지죠. 그래서 액자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해서 그 원하는 거를 넣는 거죠. 수백 컷을 찍었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고르고 이런 시간이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셀렉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라든가 또 저희가 드리는 액자도 있죠. 그래서 그런 선물 같은 것도 이제 그걸로 이제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이제 좋은 액자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선물 같은 걸로 이제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보통 막 27만 5천 원, 35만, 45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리허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촬영할 때 본가까지 예약을 끝나고 하라고 아까 알려드렸죠. 하시라고. 그래서 본가 예약한 날에 이제 보통 본식 3주 전까지는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식 3주 전으로는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가를 하시게 되면 1차 방문 때 우리가 처음에 1차 투어 할 때 뭐 A샵의 3번째 드레스를 홀딩했다. 그랬죠. 이렇게 그 드레스죠. 그렇게 되면 그날 추가로 한 2벌 정도를 더 입혀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처음에 본 게 예쁘다 그러면 처음 걸로 그냥 하시는 거고요. 추가로 보여준 드레스가 더 예쁘다 그러면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본식 화이트 한 벌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시게 되죠. 비교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애프터 행사 때는 애프터 행사 드레스를 따로 컬러 드레스를 고르셔도 되는데 비용은 별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주 전까지는 최소한 본식 가방이 끝났다면 본식 웨딩 부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담당 간사님한테 웨딩 부케를 고를 수 있도록 샘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만약에 계약 품목이시라면. 그래서 2주 전까지는 부케를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케를. 그래서 1순위, 2순위로 마음에 드는 부케를 2개 정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혹시 첫 번째 부케가 생화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꽃들은 어떤 꽃들은. 그래서 안 나오면은 그 다음 그 부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부케를 골라서 담당 간사님한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때 좀 조심할 게 지금 그 두 분과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웨딩 부케 지방에서 결혼하실 때 보통 하루 전날 내려가신다면 이 부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발주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식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몇 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1시면 1시, 2시면 2시까지 이렇게 저희 뭐 드레스 샵이든 아니면 저희 사무실이든 이렇게 미리 좀 발주를 해놓죠. 이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려가시는 게 갖고 내려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부둥 막 이틀 전에 가셔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따로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이크업 담당자한테 특별히 죄송하지만 부탁을 한다거나. 근데 메이크업 담당자도 짐이 많아가지고 좀 불가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그때 가서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되기 전에 저희는 또 결혼식 본식 전 준비사항 또 영상을 촬영해놨습니다. 그걸 꼭 들으셔야 되고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 이때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은 이제 출장 메이크업 담당자로부터 이제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일반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하고 조금 상관없고 그 출장 메이크업 담당자가 안내 전화를 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어떻게 이렇게 몇 시 정도에 시작하고 몇 시간 걸릴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통화도 하실 수 있고 메이크업 담당자하고 이제 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식 전 며칠 전에 전화 갈 겁니다. 며칠 전에 전화 가서 아까도 촬영 전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뭐 이틀 전에까지는 아마 전화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전화가 안 왔다. 그럼 연락 주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이 있는지, 또 부재중 전화 못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출장 메이크업은 좀 꼭 유념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 미리 사전에 이제 비교적 그래도 좀 가까운 그 지방 출장은 당일날에 뭐 KTX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좀 이렇게 걱정되니까 뭐 3시간 이상 되거나 뭐 약간 그럴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그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하는 게 좀 마음의 안정이 좀 되죠. 그래서 하루 전날 밤에 거의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드레스하고 뭐 여러분이 고르는 어떤 턱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픽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 이제 뭐 그런 어떤 메이크업 도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지만 그분이 갖고 내려가세요. 왜냐면 헬퍼 역할까지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다면, 만약에 헬퍼 역할을 그냥 그 드레스 헬퍼가 간다면 따로따로 비용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출장비를 따로따로 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이 하시는 경우로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셔서 그 숙소에서 이제 묵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숙소는 제 생각에는 그 거울이 있는 뭐 호텔, 뭐 아주 뭐 부담스럽지 않은 호텔이어도 최소 모텔급 이상.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그곳으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메이크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화장대나 이런 게 비치돼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호텔로 이렇게 몇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예약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분은 그 지역에 뭐 호텔이 있는지 어디 예식 장소에서 얼마큼 가까운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으로 예식 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전날 하루 전날 이곳에서 이제 묵거나 아니면 좀 뭐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라면은 뭐 당일날 아침 일찍 내려가거나 하는데 저는 그냥 하루 전날 내려가는 게 저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비용은 신랑 신부님들이 물론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장 메이크업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최대. 출장 메이크업이 만약에 혼주 메이크업까지 의뢰하시는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신부 신랑님 그냥만 하면 된다 그러면 2시간 정도면 거의 아마 되시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하니까. 근데 보통 일반 그 뭐 메이크업샵은 뭐 이 신부 저 신부님 다 있으시니까 이제 넉넉히도 한 3시간 잡는 거지만 단독으로 하신다면 뭐 2시간이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장소로 이동을 하죠. 이제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 같은 것도 이동 시간 고려해서 우리가 12시에 예식이다 그러면 11시까지는 도착하게끔 이렇게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 이렇게 선택하신 드레스와 턱시도로 그다음에 애프터가 있다면 애프터 드레스까지 이렇게 하셔서 이제 보면 좀 전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부 대기실서부터 패백을 하는 패백 때까지가 결혼식이 끝이고요. 만약 패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식 끝나고 우리가 그 앞쪽으로 나와서 강대상에서 뭐 온파스는 이런 거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가 정석적인 그 계약하시는 어떤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혹시 이제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DVD 뭐 이런 거를 신청을 했다 그러시면은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하루 전날 갈 거라면 같이 묵을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예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뭐 우리는 당일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내려가시는 걸로 그냥 출장비만 따로 주시면 되겠죠. 어떤 경우는 본식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지에서 본식 사진이나 뭐 그 DVD 이런 거는 현지에도 왜 보면은 이제 뭐 웨딩거리 이런 데서 그냥 그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심적으로 좀 더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근데 이제 메이크업이나 드레스는 이제 지방 거가 좀 약간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나 그 드레스 같은 경우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죠. 아니면 아예 그냥 리허설 스튜디오 웨딩 촬영은 서울에서 하시고 본식에 관한 부분은 본식 스드메 다 지방에서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출장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만약에 본식 사진도 저희 쪽에서 나가신 분이 촬영했다면 원본 구이가 셀렉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촬영하고 나서 제가 셀렉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같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은 컷이라 해도 내가 좀 웃는 사진이 이쁠 수도 있고 미소 짓는 사진이 이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렉을 전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고 촬영하고 달라서 수정을 하진 않기 때문에 원본 구매가 이렇게 그 비용이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촬영은 막 27만 5천 원, 35만 원, 45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에 따라서. 근데 이제 본식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만 원 사이. 현재는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본식 사진 의뢰한 경우 일단은 셀렉을 하시도록 이렇게 그게 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식 후에 앨범이나 액자 이렇게 물품 완성과 출고에 관한 또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이게 언제 나오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뭐든지 셀렉 후에 3개월, 앨범은 액자는 셀렉 후에 1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레스 투어 두 곳 정도, 이거 촬영 드레스 투어인 거죠. 본식 드레스로 투어를 합니다. 이때는 본식 드레스로 이제 두 곳 정도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이 출장 메이크업을 통해서 드레스 대여가 가능한 곳으로 일정을 잡고 투어를 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식 드레스 투어를 해서 마음에 드는 곳을 이제 촬영 가봉을 정하는 거죠. 촬영 드레스 가봉일을 정해서 그날 가서 촬영 드레스를 고르게 되죠. 스튜디오 그 웨딩 촬영할 때 입을 드레스, 뭐 화이트 도벌, 컬러 한벌 이런 것들을 고르시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본식 드레스 투어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지정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찰가서부터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식 드레스 투어를 안 할 경우에는 바로 2단계부터 그냥 찰가로 바로 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찰가를 통해서 고른 촬영 드레스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죠.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되는데, 메이크업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스튜디오로 이동하시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가를 하시게 됩니다. 찰가 때 이제 본가를 예약하잖아요. 그래서 본가에 가서 본식 드레스 가봉을 하고, 본식 드레스로 이제 고른 최종 확정된 드레스로 이제 결혼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장 메이크업을 하고 결혼식장으로 가시게 되고, 출장 팀들의 숙소 예약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혼주 메이크업 하시게 되는 경우 메이크업 시간이 조금 더 넉넉히 잡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세우는 일을 저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